오늘도 우리 윤충희 팀장님과 함께하는 인간관계론 특강 26강입니다. 벌써 이제 26강이네요. 네, 6개나 찍었네요. 6개나 찍었네. 진짜 많이 찍었네.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훅훅 가요. 훅훅 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상스퀘어에서 나온 번역본과 원서를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서 읽는데 힘드신 분들은 공부하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네이버에서 영어 독립 단어 검색하시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 우선순위가 뭔가, 몇 법칙이 뭔가. 저희가 이 더비에서 정말로 제가 몇 년 동안 인생 갈아 넣어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기획이 진짜 완벽했어요. 그래서 번역본, 원서, 인간관계론, 정말 우선순위를 영어 독립 단어에서 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3세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 이제 충희 팀장님과 함께 이 인간관계론 특강을 쭉쭉쭉쭉 달려나갈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읽은 책을 충희 팀장님 눈과 뇌로 다시 보면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관점은 이런 건데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엮으니까 또 이렇게 엮으니까 또 재밌네, 그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저는 충희 팀장님이랑 지금 인간관계론 특강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이제 책을 다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독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간관계론에 이제 정말 다양한 원칙들이 나오죠. 30몇 개의 원칙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잘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카네기가 말했던 설득 전략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메가 설득 전략이에요. 그럼 모르는 건데 재밌겠네.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득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알파 설득 전략, 오메가 설득 전략인데, 알파 설득 전략은 설득력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메시지를 정교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신뢰가 가는 사람을 하고, 이미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요게 이제 알파고, 오메가 설득 전략은 뭐냐면 상대방의 저항감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설득력을 가진 것도 저항감이 낮으면 더 잘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항감을 낮추는 방법인데,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법칙들 대부분이 그 저항감을 낮추는 데 이제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왜 논쟁을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피해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논쟁을 하면은 상대방이 저항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말을 안 받고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논쟁을 피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카네기는 어떻게 보면 상대의 이제 감정적 거부감을 이렇게 확 낮추는 방법들을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준비 잘해왔네. 칭찬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잠깐 여기서 제가 재밌는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충희 팀장님께서 알파 설득 전략과 오메가 설득 전략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저도 배워요. 이거 나도 나중에 어디서 써먹어야겠는데? 이건 이런 건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쵸? 저도 배우고, 충희 팀장님이 이 에피소드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찍을 때 이만큼 준비해왔는데, 여러분 그냥 막 준비해온다고 저희가 막 찍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못 써! 또 이거 뭘 준비해온 거야? 제가 막 그래요. 그러면서 영상으로 나간 거는 진짜 여러분들 시간 아끼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이악 물고 다한 컨텐츠만 나간다는 사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충희 팀장님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제가 그냥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알파 설득 전략, 오메가 설득 전략. 이거는 이 용어는 알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계속 특강을 쭉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그런데 이 오메가 설득 전략에서 정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고, 이게 거의 뭐 활용점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뭔지 바로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이제 동료와 겪었던 썰에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썰 많을 거잖아요. 그쵸.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예, 제가 과거엔 인간관계로는 몰라가지고 진짜 트러블 메이커였거든요. 진짜 딱 맞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요것도 이제 트러블하고 관련된 썰인데, 이제 어떤 동료분이 이제 새로 입사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알려드릴 것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통을 하는데 제 말이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잘 설명을 했으면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도 안 되고 이제 이제 이해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제가 당시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쵸? 그죠. 이제 그것도 제가 잘못한 건데 그분은 안 높아졌어요. 저만 높아졌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언성도 높아지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쳐버린 거예요. 이게 또 짜증나니까, 솔직히. 그렇죠. 한 번 또 마음이 다치니까 이게 또 안 열려요. 그래서 계속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소통하려고 시도하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상대방은 저랑 이제 거리를 두고 싶어요.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분이 이제 대표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뭐 잘못해서 면담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보편적 면담. 네, 모든 직원을 다 면담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면담을 하고 왔는데 이 동료분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심지어 본인이 먼저 나서서 저 피드백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마법 같은 변화잖아요. 진짜 이건 기적 같은 거예요. 네, 진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일단은 대표님이 어떻게 이분의 마음을 열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죠. 왜냐면 개인 면담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알면 안 프라이버시가 되니까.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 대신 교훈은 하나 확실히 얻었죠. 일단 마음부터 열고 봤어야 됐어요. 일단 마음을 열고 나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다친 마음에 막 두들겨 대기만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게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마음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르게 말하면 마음만 열면 나머지는 진짜 그냥 게임 끝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중요한 게 바로 마음을 여는 단계다. 요걸 요번에 이제 좀 배우게 됐거든요. 저는 그 면담이 뭔지 모르고 요 당사자가 저는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 저희 회사 이제 동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관심법으로 고 대표님이 무슨 말을 했을까 이렇게 저랑 텔레파시가 좀 통하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 그 면담 장소에 있다고 제가 보면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음이 열렸냐? 그러니까 충희 팀장님과 그 트러블이 있었던 동료는 이해 당사자 직접적인 그 1차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대표님은 근데 그 1차적인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2차적인 관계에 있어요. 고용을 한 사람이니까. 네, 아마 거기에서도 인간관계론일 거예요. 왜 그 동료가 마음을 열었을까? 대표님은 야, 너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해야 너한테 좋아. 100%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류의 얘기, 그런 관점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분이 그 당사자가 딱 듣고 이게 나 잘 되려면은 내 행복해지려면은 내 행복을 찾고 내가 발전을 하려면은 내가 이래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피드백이 무엇보다 지금 필요하구나. 그러면 당장 열리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에 항상 나오잖아요. 당신이 뭔가를 원하는 걸 얻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되고 그 사람 관점에서 생각하고 모든 걸 내가 아니라 당신,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게 아마 펀더멘탈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인간관계론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데일 카네기가 호텔방 예약했다가 아니 호텔 룸 그 연회장 컨퍼런스 룸 예약했다가 그쪽에서 갑자기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3배 올려갖고 네. 맞아. 그러니까 자기 거기 가서 이거를 가격을 올린 게 부당하다는 얘기를 카네기가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건 한마디도 안 하고 대신 상대방한테 내가 여기서 강연을 열면 당신네들 홍보 효과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던 거 말씀드리니까 또 이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여기서 또 재밌는 썰 한번 풀어보면은 진짜 이건 싫어요. 저는 이런 거 인간관계론 배운 거를 항상 이거 써먹을 생각에 왜냐면 이런 건 되게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이걸 어떻게 집요하게 좀 써볼까 내 인생에서 굉장히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이거는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제가 써먹는다고 하면은 얘가 기회주의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나도 행복해하고 이 써먹은 거의 결과는 저 사람도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악 물고 여러분들이 써먹어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휴가를 갔을 때 그 호텔에 문제가 있었어요. 호텔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 전기가 안 들어오고 굉장히 비싼 호텔이었는데 그럼 보통은 어때요?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화를 내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서 등이 떨어졌어. 거기서 황당하게. 그래서 깨지면서 심지어 위험했어. 이거는 누가 봐도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호텔 입장에서도 우리가 화를 내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와이프랑 그냥 뭐 얘네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했겠냐. 화낼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고 그러면서 그 상황은 얘기했죠. 왜냐하면 등이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한 거고 누가 와서 청소를 해야 되고 저희 이제 담당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았냐. 위험하지 않았냐. 이거는 우리는 그러면서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되게 언플리전트한 상황을 맞이했다. 되게 휴가를 오랜만에 가족 휴가를 왔는데 그러면서 차분히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랬겠고 우리는 요 정도로 끝났지만 만약에 그 등이 깨질 때 만약에 누군가 다쳤더라면은 너희 호텔의 레퍼테이션과 명성과 너희 호텔의 데미지 그 다음에 그 고객의 데미지를 생각하면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뭐 잘 끝났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 우리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원만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인 것 같다. 이렇게 잘 끝내니까 더 높으니까 그 매니저보다 거의 지배인급이 와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너무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뭐 자기가 뭐 너무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 게 1도 없어요. 뭐 그걸로 뭐 룸을 업그레이드 해달라 보상으로 얼마다 이런 거 한 게 없어. 근데 거기에서 먼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다 해주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근데 막 그거 갖고 막 요거를 약점 잡아서 또 그럴 마음이 진심으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우리가 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냐. 그러니까 걔네도 제가 되게 진실된 피드백을 주고 그 호텔 입장에서 걱정을 하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거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스파 이런 게 받을 수 있는 게 다 풀로 하면은 굉장히 비쌌는데 제 아내는 그걸 다 받았어요. 한 몇십만 원어치 될 거예요. 한 못해도 3, 40만 원어치. 저희 하루 거의 숙박비보다는 안 될 텐데 저희가 좀 되게 큰 데로 가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런 걸 막 그런 걸 해서 뭐 무료 식사 주고 뭐 그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요구한 게 없고 심지어 막 거기선 더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심지어 거절했어요. 이 정도면은 호의는 충분한 것 같고 너네가 의도하지 않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윈윈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그 총 지배인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신경을 써줬어요. 그냥 막 거기서 보통 막 이게 뒤에다 꼬투리 잡을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거기서 또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다 그냥 사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다쳤으니까 거기서 감사함을 찾고 그다음에 이 호텔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냉정하게 저는 이 인간관계로는 그때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탑재하고 말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써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고 말한 건 아니고 그냥 인류 행복 총량의 1g 증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내도 설득하고 호텔도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대하는 함정은 없는데 원만하게 끝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호텔 지배인 입장에서 처음에 얼마나 방어적이겠어요. 그럼요. 이 사람이 우리를 나쁜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무마할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와주니까 박사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 마음이 탁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마음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와이프는 그 등 떨어질 때 거기 있었던 당사자여서 열받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행복한 기억을 갖고 그 호텔을 나왔어요. 네. 이제 여러분 이런 걸 저희가 추구하는 윈윈 시츄에이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탁 열리는 순간 다 열리는 모두가 거예요. 행복해지는 이런 맞아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아주 잘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여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정말 잘하는 연예인을 제가 한 분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영화 시사회란 시사회는 다 휩쓸고 다니시죠. 뭔지 알 것 같아. 이분이 MC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박경림 씨거든요. 전설이 돼가고 있어요. 네, 영화 진짜. 쪽은 그냥 원탑이래요, 원탑. 이분이 이제 시사회를 하잖아요. 그럼 배우분들이 다 그러신대요. 박경림 씨가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편해하는지 알아요. 이분만큼 사람 마음을 여는 법을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토크쇼에서 썰을 들은 게 있었는데 박수홍 씨 아시죠? 개그맨? 박수홍 씨가 이제 박경림 씨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이제 개그 프로에 복귀를 할 때였어요. 근데 사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군대 갔다가 돌아오면 사람들 기억에서 다 잊혀졌잖아요. 그럼요. 언제 전역하는 줄 모르지. 그게 그쵸. 팩트야. 언제 전역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다시 무대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생 신인의 마음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그때 박경림 씨가 자기 친구들 진짜 수백 명을 데려와가지고 자기를 막 환호를 해주고 박수홍 몇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여기까지 밀려오네. 진짜로. 이게 정말 또 전 이게 정말 리마커블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박수홍 씨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완전히 정확하게 짚어내서 그걸 제공한 거잖아요. 아유, 나 나중에 많이 써먹어야겠다. 이거 대박 에피소드네, 이거 네. 진짜. 그러니까 마음이 이러면 확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박이네, 이거. 이게 단순히 그 박경민 씨에 대한 마음만 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대에 섰을 때 그 마음까지도 이렇게 확 오픈이 되면서 지금 박수홍 씨 최고의 개그맨이 됐잖아요. 만약에 이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미래 또 모르는 거고. 맞아요. 나비 효과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안 됐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박경림 씨가 이런 걸 정말 잘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한번 결과를 보세요. 박경림 씨가 MC 자리 거의 독식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주변 사람을 행복해주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성공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마음을 여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를 설득할 때 상대방 저항감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일단 이것만 되면요. 그냥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결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물론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저는 실패했던 거예요. 저는 실패했던 걸 이제 대표님께서 성공을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그 덕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거기서 배우게 된 거죠. 일단 마음부터 열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이걸 알게 됐고 또 하나 요번에 이제 겪으면서 알게 된 게 좀 인내할 줄도 알아야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단 마음이 열릴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그분을 이제 좀 천천히 이제 같이 진행을 했어도 되는데 일단 일이 급하고 뭐 이게 빨리 돼야 된다는 조급함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그분을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닌가 이런 반성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좀 인내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할 때 마음이 열린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우게 됐습니다. 아유 네. 준비 정말 잘해 오셨네요. 저도 이렇게 못할 텐데 그냥 기승전결이 완벽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론부터 시작해서 사례부터 그러니까 충희 팀장님이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시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서 많이 잘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 굉장히 이게 심혈을 기울여서 다 만드는 거야.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그래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갖고 왜냐하면 저는 이걸 실제로 현장에서 라이브로 찍고 있잖아요.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 느낌과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도 고스란히 저는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간관계론은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끝낼 게 아니라 여러 번 읽고 맞습니다. 원서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27강으로 야무지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